네, 평창 올림픽 계기로 남북이 합의한 북한 예술단의 우리 쪽 공연을 위해서 북한의 사전 점검단이 어제 와서 오늘 계속해서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중계로 계속해서 현장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해설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남북관계 전문가 이물출 경남대 국다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초대했습니다. 자, 보시죠.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장충체육관으로 막 들어갔다고 합니다. 현장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소리 좀 크게 해주시죠. 네, 조금 전 상황입니다. 몇 분 전입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장충체육관으로 도착해서 입장하고 있는 현송월 점검단 단장이죠. 모습입니다. 표정이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앞서 롯데호텔 도착했을 때만 해도 비교적 굳은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내리자마자 손을 흔들고 누군가 인사를 한 것 같습니다. 손을 흔들고 미소를 띄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서는 롯데호텔 들러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잠실 학생체육관 갔죠. 오전 일정은 어떻게 소화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강릉에서 9시에 출발한 것 같습니다. 네. 그 KTX 타고 서울역에 이제 한 2시간 걸리니까 한 11시쯤 도착을 해서 아마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그 전에 이제 잠실 그 체육관을 둘러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잠실 체육관은 북한이 좀 관심이 있을 만한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2000년 4월 달에 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네. 그 평양 교회단이 그 방문을 해서 한국을 방문해서 공연을 한 10여 차례 한 장소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마 먼저 둘러봤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 그 현송월의 표정이 좀 풀린 것 같죠, 오전보다? 이 박사님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전에 조금 11시 좀 도착했죠. 서울역에 도착해서 움직일 때만 해도 꽤 부정 표정이었고요. 오늘 아침에 강릉에서 식사할 때 표정도 그렇고 그랬었는데 많이 풀리고 점심시간이 조금 길었습니다. 생각보다 좀 길게 이야기하면서 아마 우리 한국 관계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 것 같은데 네네. 그때 뭐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마음이 졌는지 어쨌든 표정이 좀 밝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예. 적응이 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누구와 정확하게 식사를 했는지, 어떻게 식사 자리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에서 내릴 때 누군가 뭐라고 그 얘기를 저쪽에서 하니까 이제 그 손을 그쪽을 보면서 흔들었는데 한번 크게 한번 소리 키워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연성을 단장님, 민족의 이름으로 뜨겁게 환영합니다. 시민의 목소리네요. 네네. 시민이 뭐 이렇게 환영한다고 그러니까 예. 뭐 손을 흔드는 그런 예.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도 도착해서도 그래 시민이 환호하니까 손을 잠깐 살짝 흔든 적이 있었죠. 네네. 뭐 현송월 단장님 뭐 민족의 뭐 하면서 환영합니다 이런 민족의 이름으로 뜨겁게 환영합니다. 민족의 이름으로 뜨겁게 환영합니다 하니까 밝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주는 모습. 지금 장충체육관 들어갔고요. 잠실 학생체육관에서는 오래 머물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10분 정도 있었다 그러네요. 근데 잠실 학생체육관 한 5,400명 들어 제일 아마 공연장 중에 한국에서 둘러보는 후보 중에 제일 크게 인원수로는 수용되는 곳일 것 같은데요. 네. 거기 한 10분 정도 머물고 있었고 그 다음에 곧바로 옮겨서 장충체육관을 옮겨서 도착해 둘러보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네. 앞서 2000년에 북한 측이 공연을 2000년인가요? 2000년 5월 달에 네네. 그 평양교회단이 그 한 수백 명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때도. 네네. 근데 아마 이제 그 잠실 체육관은 그때 그 촬영한 테이프들이 많았을 겁니다. 예, 그때 예. 공연을 하면서 아마 그 상황들 다 녹화해서 가져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한 번 더 본 것 같은데 어떻든 북한 입장에서는 최선의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 네네. 그리고 또 어떻든 이게 이제 그 우리 남한 국민들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국민들이 보는 그런 공연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관련해서 아마 최선의 장소를 꼼꼼하게 물색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엿보입니다. 네. 자, 학생체육관에서는 잠실 학생체육관에서는 10여 분밖에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를 잘 이미 파악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다지 중요하게 비중을 두지 않는 것인지는 좀 아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장충체육관에 얼마나 머무를지 그 시간을 보면
어제 강릉도 이제 두 곳 갔는데 한 곳에서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거기를 아마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느냐라는 관측이 나왔었고요. 오늘 장충체육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국립극장이? 장충체육관 국립극장으로 국립극장으로 이제 가기로 돼 있습니다. 뭐 예술의 전당도 후보지로 이제 올라와 있고 네. 아마 다양한 장소로 갈 텐데 현장 점검할 때 포인트 중에 하나는 사실 무대의 규모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제가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음향 시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과거에 이제 그 남한을 방문했을 때 공연을 몇 번 하면서 이 마이크 고장이라든지 또는 음향이 별로 좋지 않아서 자신들의 역량이나 실력이 좀 낮게 평가된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네. 맥락에서 아무래도 그 규모도 규모이지만 음향 시설 그리고 또 이렇게 뭔가 또 첨단 시설을 또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더 꼼꼼하게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많은 인원들이 단원들이 오기 때문에 그 단원들의 뭐 신변 안전 문제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특히 이번엔 관현악단이니까요. 삼지연 관현악단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음향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할 수 있고 본인들로서는 자존심이 걸린 공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따지게 되겠죠. 음향 시설이나 무대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수준이 있습니다. 네, 공연 네. 예술이나 공연 인테리어나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가 열광하는 K-팝이 대한민국이 각 무대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요. 음향이나 무대 조명이나 이런 것은 뭐 북한 사람들이 감히 뭐 흉내내지 못할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체육관을 두 곳을 둘러보는 게 아무래도 체육관이라는 것이 공영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요. 음향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하기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을 텐데도 그쪽을 둘러보는 것으로 봤을 경우에 인원수 관객을 얼마나 많이 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네. 통일부는 조금 전에 그 이번 예술 공연은 티켓 판매는 하지 않는다. 초대 위주로 할 것이다라고 했으니까요. 만약에 체육관 같은 데서 하면은 굉장히 관객 수가 많을 텐데 한 2만 3만 뭐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대부분 이제 초대하겠다는 표를 팔고 하진 않겠다는 거죠. 어떤 뜻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 관객분들이 북한 공연을 보고 또 뭐 야유라든지 또 어떤 또 안 좋은 부정적인 그런 목소리를 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관객 그 선정과 관련해서 네, 네. 이런 어떤 행사의 취지를 공감하고 또 이 행사 취지에 공감하지 않더라도 북한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학습 차원에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뭐 이런 차원에서 또 관객을 선정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뭐 예를 들면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보수와 진보 인사들이 두루 망라되어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또 그분들이 또 지역 사회에서 오피니언 리더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초청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시민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북한하고 다양한 교류를 해왔던 이런 시민 단체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분들도 북한하고 이제 오랜만에 다시 또 상봉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네네. 이제 그런 맥락에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너무 또 편향된 그 관객을 선정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또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도 또 중요한 오피니언 역할을 할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도 아마 초청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초청에는 조금 신중해야 되겠네요. 그거 잘못하다 보면 꽤 정부가 관변 단체들이나 이렇게 친정부 단체, 친북 단체들 뭐 이쪽을 한다는 여론이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제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 공개로 해서 뭐 청와대든 통일부든 뭐 해서 그쪽에서 신청을 해서 받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뭐 무료로 하는 방법들은 뭐 그렇게 해야 되겠지. 너무 편향되게 일정 부분은 또 정부가 또 초청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테니까 하겠지만 너무 그렇게 편향하는 건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어떻게 할지 부분도 아마도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규모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테니까요. 그 부분이 아마 우리 정부로서도 과연 어디를 북한이 희망할까 하는 것도 그 큰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관심사항일 것 같습니다.
저도 2000년이었나요? 그 북한 교향악단이 KBS 음악골에서 와서 공연을 할 때 그때 대통령이 참석했을 때 가서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관객들이 기본적으로는 그 좀 여유도 있고 자신감도 있어서 그런지 저런 행사가 있으면 이렇게 환영하는 분위기로 따뜻하게 맞이하거든요. 그러나 또 그때와 또 지금 또 상황이 일부 달라진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또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 아마 고민스러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뭐 정치적인 행사로만 가지 않는다면 네. 저 조율할 겁니다. 워낙 민감하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무대 내용들, 그 공연 내용들, 공연 뒤에 디스플레이되는 그 화면들 그런 게 대해서 조금 좀 체크해봐야 될 텐데요. 그런 걸 하게 되면 그게 문제 없으면 우리 뭐 대한민국 관객들도 최고의 관객들이시니까 네. 여유 있게 보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조금 전 장충체육관 도착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여드렸고요. 앞서 그 오전 상황을 못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오전 상황부터 한번 쭉 화면을 오늘 동선을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서 두 분 그 좀 어떤 부분 주목할 만한지 어떤 점 느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오늘 강릉에서 출발해서 KTX를 타고 서울역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 호텔에서 나오는 오늘 오전의 현송월의 모습입니다. 어제는 충분히 휴식을 취한 거죠? 밤 늦게까지 이 불이 켜져 있다는 그런 기사는 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쉽게 또 잠을 들 수 없는 그런 또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현송월 단장 입장에서는 그 마냥 여유만 부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어떻든 굉장히 그 많은 책임을 가지고 이번 행사를 원만하게 또 성공적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네. 이제 또 우리 국민들이 보는 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이제 보내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이 지금 은행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자, 지금은 강릉역 도착해서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회담 과정의 얘기들도 좀 들어보면 북한 대표단이 의외로 상당히 긴장하고 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 얘기는 이제 그만큼 북한 지도자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그 신년사를 통해서 밝혔던 그런 목표가 있고 그 목표 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이 이제 일을 잘 처리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게 뭐 잘못된 불상사라든지 돌발적인 일들이 발생해서 제대로 처리를 못했을 경우 이 전체 남북관계 전체가 이게 어그러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맥락에서는 상당히 아마 긴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네. 높은 것으로 이제 판단이 지금 됩니다. 표정에서도 꽤 그 좀 상당히 경직돼 있는 그런 모습. 오전까지만 해도 이랬습니다. 조금 전 오후에는 많이 표정이 풀린 웃음을 띠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KTX가 개통된 지 얼마 안 된 얼마 거죠? 안 됐죠. 예, 그래서 이제 거의 좀 운행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어가지고 새 거로 예. 그래서 지금 북한에 하고 있는데요. 아마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일로 왔기 때문에 편하게 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와서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왔던 그 대표단들이 고위급부터 시작해서 한 일각에서는 매우 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끝났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볼 때는 미리 그 지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지침대로 그냥 그 받아들이고 끝냈기 때문에 저는 일찍 끝났다고 보는 사람인데 지금 온 현성월이나 여러 가지 지금 뭐 대표단들도 이 지침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돌발적인 상황 아니면은 그대로 처리하고 그대로 지침받은 이미지를 가지고 한국 사회에 보여주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여 그러한 이미지를 흐트릴까 봐 대단히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자, 지금 새로운 화면이 막 들어왔다고 합니다.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충체육관을 조금 전 나온 모양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현성은 다르겠네. 장충체육관에서도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예상과 10분 정도밖에 안 있었던 것 네, 같은데요. 약 10여 분 정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뉴스 시작하기 조금 전에 들어갔었는데요. 뉴스 시작하고 지금은 한 15분 정도 지났는데 채 20분도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장충체육관은 그다지 관심이 없는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마도 그 점검 포인트가 있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전체적인 그 이제 시설을 둘러보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핵심 시설을 아마 둘러보고 그냥 가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장충체육관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잠실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와서 그 공연을 한 그런 경험들이 있고 네. 또 자기들이 그 내부적으로 입수한 동영상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아마. 장충체육관에서 공연한 적이 예, 있 예. 그래서 아니 실제 또 공연을 하고 있지 않아도 네. 북한도 이제 그 일부 부서 중심으로 남한에 관련된 우리 한국 사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네, 네. 또 이제 유튜브도 이제 북측에서 저는 이제 대남 일꾼들은 어느 정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최근에 주요 시설들의 면면들을 이제 볼 예. 수가 있는 거죠. 네. 사전에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그 현송월 일행 그 사전 점검단 북측의 사전 점검단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상황입니다. 장충체육관을 다 봤고요. 잠실학생체육관 지나서 장충체육관까지 보고 그 다음에 아마도 예상대로라면 국립극장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곳이죠. 자, 가까운 거리의 국립극장에서는 과연 얼마나 머무를지 지금 빨리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다른 곳들도 좀 더 둘러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추론도 가능한 그동안 거론됐던 곳이 고척 스카이돔 새로 연 네. 곳이 있었고요. 네. 좀 전 말씀하신 예술의 극장,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 전당이라든가 세종문화회관. 그 저는 이제 북한 연구자로서 이제 그 북한의 김정은의 그 통치 스타일을 상당히 주목을 하는데요. 네. 그 이제 이 사람이 갖는 어떤 이 주장하고 또 그 북한 사회에서 문화 또 체육과 관련해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실제 자기들 현실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지향은 계속 최고 수준을 이제 지향하고 있는데 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고척돔 그 경기장이 예. 공연장으로서 오히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에 들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현송월 단장은 자기가 관심 있고 좋아할 곳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좋아하고 또 만족할 만한 장소를 물색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네. 맥락에서는 고척돔 경기장을 시찰한 어떤 모습들을 상당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고척 스카이돔은 아시는 대로 개장한 지 얼마 안 된 야구장으로 씁니다만은 대형 공연들이 많이 열렸던 곳이고요. 네, 그 실내 공연장으로도 많이 쓰였던 것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공연 조건으로는 괜찮을 겁니다. 실내 악단 연주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오케스트라 연주가 그렇게 한 연주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한 적이 없어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규모상으로나 여러 가지 시설상으로 봤을 때는 네.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군데를 지금 10분 남짓 둘러보고 갔는데 아마 한국에서 제공한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네, 공연 네. 기획사, 공연이 어떻게 할지 있을지, 만약 여기서 한다면 어느 쪽 방면으로 무대를 설치하면 될지 여러 가지 대해서 아마 검토 의견들을 이미 벌써 다 전달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럼 그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그러면서도 본인이 특별하게 더 체크해야 될 부분 몇 군데만 둘러보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서 금방금방 끝내고 가고 있는 것 아닌가 네. 자, 지금 생각이 듭니다. 국립극장 쪽으로 차량 행렬들이 방향을 꺾었습니다. 가까운 거리입니다. 장충체육관에서 국립극장까지 남산을 끼고 가는 남산의 또 경관을 보면서 처음 현송월로서는 처음 서울 거리를 보고 있는데 서울을 아주 그 넓은 범위로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들어와서부터 서울역에서 강변로를 타고 강변북로를 타고 이동을 해서 잠실대교 건너서 잠실 롯데월드에서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근처 학생체육관 지나서 다시 강북으로 넘어와서 장충체육관 국립극장 지금 도착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우리 측 경계가 삼엄합니다. 혹시라도 있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으로 가는 곳마다 삼엄하게 경계를 하고 있고요. 동선을 매우 치밀하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현송월이 1호차에서 이제 내리겠습니다. 북측의 사전 점검단, 남북이 합의한 그 명칭입니다. 우리 쪽 점검단이 내일 또 금강산 마식령으로 가게 되고요. 북측의 점검단 단장 현송월이 이제 차에서 내려서 국립극장을 둘러보기 위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앞에 걸립니다. 자, 앞에는 우리 측 관계자들인가요? 지금 앞서 내리는 건요? 네, 한국에서 계속 제일 먼저 내려서 길을 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렇게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일부 관계자들이 내리고 있고. 이상민 이번에 이제 현송월 단장을 안내하고 있는 내리는군요. 통일부 측 대표자입니다. 네. 책임자입니다. 우리 측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옆에는 또 경호 요원들이 있고요. 현송월이
지금도 옅은 미소를 띠고 있는 오전보다 좀 표정이 많이 밝아진 부드러워진 모습입니다. 장충체육관 지나서 국립극장으로는 들어가는 동선이 길어서 표정을 꽤 오래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말을 하는 모습은 이번에 공개도 노출되지 않았죠. 네, 뭐 어제 잠깐 이 황영조 체육관에서 이 미리 이야기했으면은 잘 좀 해놨을 건데라고 네. 한국 관리자가 이야기할 거 그랬습니까 이야기 했던 정도 예. 정도 오늘 아침에 뭐 아메리카노 먹고 싶다는 이야기 네. 그 정도 이야기가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수준입니다. 크게 네. 말을 많이 하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카메라 앞에서는 침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국립극장에 도착해서 이제 그 앞선 두 군데, 서울에 와서 처음 본 두 군데에서는 약 10여 분 정도 시설을 둘러봤고 여기서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시설을 둘러볼지, 그 다음에는 어디 가게 될지 관심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이런 뭐 경비라든가 동선 관리라든가에 대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느냐는 그런 이제 목소리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아마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비용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아마 세밀하게 또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준비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일단 선수단을 제외한 비용은 우리 정부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는 뭐 큰 비용이 지금 소요되고 있는 그런 행사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아직은 뭐 비용 문제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그 주최 측 입장에서 동선을 짠다면 그 다음에 예술의 전당하고 고척 스카이돔을 간다면 예술의 전당을 먼저 가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움직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에 어디를 갈지, 남은 곳이 뭐 두 곳인지 세 곳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곳이 있는지, 오늘 일정이 다 언제 끝날지, 어쨌건 오늘은 올라가긴 올라가는 거죠. 네, 좀 일정대로 할 겁니다. 그걸 뭐 본인이 그렇게 연장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앞서 두 군데 체육관 시설을 둘러보고 이번에 이렇게 국립극장을 가게 되는데요. 예술의 전당이나 몇 군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공연이 있고 공연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있기 때문에 또 새롭게 북한 공연단이 하려고 그러면 일정 조정을 해야 되는, 민간과 협상을 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을 겁니다. 정부로서는. 네.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런 부담이 있으면 또 가뜩이나 이번에 이 여자 아이스하키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 좀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느냐, 양보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마음이 불편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나 저런 이 행사 때문에 또 한 달짜리 공연이 다 예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꾸거나 하면서 중간에 들어가거나 하면 또 다른 또 잡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체육관 시설이나 이런 쪽을 또 알아보는 것 아닌가, 저는 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립극장도 뭐 공연이 아마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정확히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립극장 지나서 고척 스카이돔은 가장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을 선호한다면 북측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 2만 석 가까이 되는 곳입니다. 공연장 배치하고 하더라도 많은 2만 명 가까이 입장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북측으로서는 그런 면에서 선호할 수도 있겠다. 특히 아까 김정은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최신을 좋아하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자, 앞서 화면을 아까 저희가 어디까지 봤죠? 서울역 도착까지 봤는데 그 뒤에 화면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조금 전 약 5분 전 상황이고요. 자, 지금 조금 전 모습은 표정이 많이 풀린 모습이었고, 지금은 롯데호텔 오찬장이죠. 롯데호텔로 들어가는 헌송홀의 모습입니다. KTX 타고 와서 버스 타고 이동해서 여기까지 서울을 꽤 많은 거리를 가로질러서 잠실에 도착한 헌송홀의 모습입니다. 무슨 얘기였을까요? 점심 식사 때. 아무래도 이제 좀 편한 사담을 하는 자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워낙 많은 언론의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북측은 더군다나 남측 언론 기사를 지금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금 살펴보면서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찬장에서도 저는 긴장된 분위기가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일단 보여지고요. 요게 이제 사실은 사전 점검단이긴 하지만
예술단이 이제 한 140여 명으로 지금 오는 걸로 결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 많은 인원이 이제 왔을 때 과연 이제 동선을 어떻게 확보하고 또 경호 문제라든지 또 언론과의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고려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런 맥락에서는 상당히 지금 머리가 복잡하지 않을까. 예, 오히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롯데호텔을 나오는 모습입니다. 롯데호텔을 나와서 식사를 마치고 나와서 그 다음에 학생체육관, 잠실 학생체육관 바로 근처에 있는 학생체육관으로 갔을 때 표정은 또 어땠을까요? 자, 학생체육관 도착하는 모습 보겠습니다. 네, 학생체육관 도착해서 여기서는 약 10여 분밖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곳과 장충체육관은 10여 분밖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나오는 모습 보겠습니다. 잠실 그 체육관에서 그 평양 교회단 공연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한 10여 차례 공연을 했는데 한 그 우리 남측의 그 관객이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에. 10번 했을 때. 예, 굉장히 많은 인원이 와서 그 평양 교회단을 이제 봤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처음으로 열리기 직전이어서 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그 축하 분위기였고 그래서 이제 별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이제 진행했는데 어떻든 이 체육관은 그 북한에 공연하는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제일 익숙한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제 그때 머물렀던 기간이 한 20여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최장 아마 그 머무르면서 장기 공연한 장소가 잠실 그 실내 체육관입니다. 자, 이제 지금은 장충체육관으로 들어가는 모습. 이때 표정이 제일 밝았습니다. 네. 누군가 인사를 했고요. 네, 앞서 그 한 서울 시민 한 분이 이렇게 아주 북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또 환영사를 해서 네. 좋아하는 그런 예. 모습이 있었고요. 한결같습니다. 표정 자체는 아마 어제부터 보면 크게 그 표정 변화가 없이 받은 대로 그대로 그냥 처음 생각했던 그 페이스로 계속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면 지금 북한에서 현성을 씨가 와서 우리 공연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이야기할 시간이 크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현장을 돌아보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제 이 실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식사 시간밖에 없어서 아마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아까 좀 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보안상이나 동결인 동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편한 이야기들은 하지 않을 겁니다. 네, 네. 굉장히 긴장된 모습이고 좀 다 긴장되어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을 점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이 그 공연이 주로 열리는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을 현재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대략 사전에 알려진 일정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는 예상이 됐었던 곳이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지 아직 정확히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각이 2시 13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곳들을 좀 더 점검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강릉에서 이제 공연하는 것보다 네. 서울에서 공연하는 것이 훨씬 이제 중요하고 또 성공적으로 잘 이제 할 필요성을 아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이제 그 평양에서 지켜보고 있을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어떤 장소를 더 선호할지 네. 이런 부분을 이제 고민하면서 다양한 지금 그 공연장 또는 경기장을 이제 비교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서울에서의 공연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겠지요. 서울과 강릉 공연 두 곳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강릉은 어제 두 군데를 둘러봤고 그 가운데에서 관심을 많이 쏟은 곳이 강릉 아트센터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곳으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서울을 둘러보고 있는 것인데 여기를 지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 해오름 극장이 좀 쭉 찾아보다 보니까 네. 해오름 극장이 원래 2018년 1월 이번 달에 리모델링 계획이 좀 잡혀 있었던 것이라 그래요. 아, 그래서 예. 저기도 크게 그렇게 마땅할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는 게 네. 리모델링 하려고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잘 관리를 안 하거나 이렇게 신식이 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돼서요. 네, 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장충체육관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얼마 리모델링을 새로 해서 안에 새 단장을 했고요. 최근에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 관객들이 여러 스포츠 행사라든가 공연 관객들이 많이 가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1,500여 석이라고 하니까요. 네.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습니다. 네. 무대는 큰 대형 무대를 가지고 있지만 객석은 작은 편이고 리모델링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강릉의 공연에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곳, 강릉 아트센터, 이곳을 집중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곳인지 잠깐 보시고 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한국의 문화를 알릴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준공된 강릉 아트센터입니다. 신식 건물과 기와집이 조화를 이룬 복합 문화단지로 문화올림픽의 메인 스타디움이자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 개막식과 VIP 리셉션 장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16,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공연장 2개와 전시실 3개 등 각종 부대 시설이 들어서는데 모두 460여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대공연장인 사임당 홀은 콘서트는 물론 뮤지컬과 오페라, 연극 등 다양한 공연이 가능한 998석 규모의 다목적 홀입니다. 오케스트라 단원을 70명 넘게 수용할 수 있어 오케스트라 단원만 80명으로 알려진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에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특히 사임당홀 무대와 똑같은 크기로 마련된 연습장은 연습 시간이 부족한 북한 예술단의 공연 준비에도 제격입니다. 개인과 단체별로 넉넉한 분장실과 장기 공연자들을 위한 세탁실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송월 단장이 시설 점검에만 2시간이 넘게 걸린 것도 공연장 외에 이런 연습 환경과 무대 뒤 시설까지 꼼꼼하게 둘러봤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강릉 아트센터 사임당 홀은 이미 평창 올림픽 기간에 국립발레단 공연을 비롯해 각종 콘서트와 오페라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북한 예술단의 최종 낙점을 받을 경우 일부 공연은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네, 현송월 단장을 비롯한 북측의 사전 점검단, 오늘 이틀째 일정 서울 곳곳의 공연 시설들을 사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우리 시민들의 시선은 어떨까요? 홍성욱 기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사전 점검단이 도착하는 곳마다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서울역과 강릉역은 물론 공연을 위한 시설 점검 현장에도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취재진과 시민들의 질문 세례가 이어졌지만 현송월 단장은 옅은 미소만 보일 뿐 답변은 없었습니다. 단장님, 남쪽에 오니까 어떠세요? 어떤 거 확인하러 오셨어요? 현장의 시민들은 대체로 사전 점검단을 반겼습니다. 버스에 탄 일행을 향해 손을 흔들고 환영한다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평화올림픽의 계기가 되고 남북관계 개선에 물꼬를 틀 것이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실무자는 점검을 오셔서 상당히 반갑고 저도 기쁘고 점검 잘하시고 무사히 귀환하시고 그 다음에 또 평창올림픽 끝날 때까지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저희 공연단도 이북에 가서 할 수 있고 이북 공연단도 좀 주기적으로 1년에 한 2번이라든가 이렇게 나누어서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바람을 해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드는 것 같다고 표현하는가 하면 올림픽의 주역이 북한이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 점검단의 방문이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차가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시민들과 누리꾼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은 북한의 사전 점검단. 이를 바라본 현장의 시민과 누리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YTN 홍서옥입니다. 네, 시민들의 반응 보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 박사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사실 그 남북 관계가 이제 오랫동안 단절돼 있다가
갑자기 지금 그 국민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국민 여러분들도 상당히 당황스러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계속 핵과 미사일을 뭐 개발하겠다고 하고 더 고도화시키겠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해가 바뀌면서 북한이 갑자기 이제 이렇게 대화 국면으로 나오는데요. 사실 이제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제 전쟁 위기에 이제 전전긍긍을 했었고 또 당장 이게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야 되는데 한 달 전까지도 우리는 이 행사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치를 수 있을지를 장담을 못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이 대표단을 보내겠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 행사, 이 올림픽이라는 이 행사를 우선 잘 치르기 위해서는 북한한테 어느 정도 양보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건 불가피하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한 인식이 이제 이른바 반북 혐오감이라 그러죠. 네네. 이게 너무 이제 깊이 뿌리 이제 박혀있다 보니까 일시에 북한에 대한 북한이 아무리 선의를 보인다고 해도 우리가 한꺼번에 어떤 북한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시작이고 또 북한이 얼마나 앞으로 진정성을 보여주느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켜볼 대목이긴 한데 출발점에서부터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문제를 삼고 어떤 또 좀 약간 편파적으로 보거나 또 왜곡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 좀 더 지켜보면서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가 좀 성숙된 민주주의 국가 국민으로서 할 그런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은 95개국 정도가 참여를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실 출전권도 받지 못했던 이제 북한을 이제 남북 관계 차원에서 좋은 일이지만 너무 부각시키는 바람에 나머지 95개국의 참가국들에 대해서 전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시점 되면은 올림픽 시점 되면은 각각의 이 경기들에 대한 특성이 뭐고 거기에서 유력자가 누구 나오게 되고 세계적인 스타가 누군지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우리 대한민국 이제 언론에서 막 다뤄주면서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보고 싶다 그래서 그 방청 관람객들이 몰리게 되고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데 지금 상황 속에서는 그런 것들은 하나도 안 나오고 지금 이렇게 북한 이제 참관단이 와서 점검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쏠려 있는 거죠. 사실 현송월 씨 왔는 것 때문에 이틀 동안 전 언론들이 달라붙어 저것만 이야기하고 오늘도 지금도 그렇지만 저것만 이야기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저분이 와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와서 몇 가지 둘러보고 나서 그냥 하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들을 남북 간에 합의될 것들 체크하면 될 거고 그런 것들 일거수일투족 뭐 이야기할 것도 아닌데 굳이 저렇게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국민들께서는 첫 번째 너무 북한이 부각되는 것 때문에 불편함이 첫 번째 있고요. 또 하나 보면은 마음이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걸 겁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지. 사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게 평창 올림픽이 어렵게 됐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은 북한에서 핵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야 한반도가 불안한데 올 수 있겠느냐 이것 때문에 어려워진 거잖아요. 한국이 뭘 잘못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뭘 잘못해서 우리 국민들이 잘못해서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만들어 놨던 거거든요. 근데 북한이 그렇게 흔들어다 보니 오네 안 오네 소리가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돌려놓으면서 분위기는 좋아졌는데 그 이전에 12월 달까지 있었던 우리의 머리를 무겁게 하고 마음을 짓눌렀던 핵 미사일은 그럼 어떻게 될 거냐. 물론 이제 차근차근 해결될 기대도 가질 수 있겠지만 이것이 그냥 막 떠들다 보니 한 번도 이야기 나오지 않게 그냥 서로 지나가 버리는 것. 거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어서 결국은 그것이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남북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여야에서도 이와 관련한 오늘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하는 염혜원 기자 나오십시오.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먼저 민주당에서 어떤 발언들 나왔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근 자유한국당 대표부터 대변인까지 반공주의를 연상시키는 극우적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를 두고 목불인견, 즉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대표에서부터 대변인까지 반공주의 시대를 연상시키는 극우적 발언들은 참으로 목불인견입니다.
지금이 2018년이 맞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내로남불식 자세를 지적했는데요. 지난 2014년 당시 새누리당이 재정 적자를 막고 남북 올림픽 분산 개최를 주장해 여야 합의로 평창올림픽 특별법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이 법안에 남북 단일팀을 명문화해 놓고는 이제 와서 평창이 아닌 평양올림픽이라고 비판하는 것을 보면 말문이 막힌다고 말했습니다. 또 철없고 철진한 정쟁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야당들에선 어떤 목소리 나왔습니까? 네, 홍준표 대표는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좌파 국가주의로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를 남북 정치쇼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저의가 명확하다며 사전 점검단 박람은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이 되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석 달 뒤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김정은의 시간 벌기용 위장 평화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좌파 국가 사회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땀 흘려 노력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출전 기회를 빼앗아 정부 방침이란 명목으로 남북 단일팀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놓고 사실상 분당 상태에 있는 국민의당은 평창올림픽의 북한 참가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 안철수 대표는 평창올림픽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장진영 최고위원은 올림픽인지 남북체전인지 분간이 어렵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또 북한 노동신문이 논평을 통해 남조선이 평창올림픽 참가에 고마움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며 이는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논조와 비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통합 반대파인 조배숙 의원은 남북 당국의 전향적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고 박지원 의원도 일부 야당이 마치 올림픽을 파투내야 시원하다는 식으로 갖은 험담을 하고 있지만 이 같은 남북 교류와 협력으로 전쟁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도 자유한국당이 먹잇감을 찾는 들짐승처럼 정부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어렵게 이어진 대화 채널을 이렇게 저주하는 것은 향후 수십 년 국정 운영에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네, 북한예술단 삼지연 관현악단의 서울과 강릉 공연을 위해서 사전점검단 현송호를 단장으로 한 사전점검단의 오늘 방남 일정 계속해서 저희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물출 교수 이인배 이사의 도움 말씀을 듣고 있고요.